제가 경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투자로 부자가 된 슈퍼개미들 분과 식사를 할 일이 종종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중에 수백억 단위 부자들, 수천억 단위 부자들, 조 단위 부자도 제가 몇 명 만났었습니다. 우리는 간결한 정답 원하잖아요.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겁니까? 저도 솔직히 궁금해서 많이 여쭤봤습니다. 유튜버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대답해주는 걸 들어보면은 이렇다고 정의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진 않았어요. 각자의 투자 방법 다르고요. 시기 다르고 전략 다르고 돈에 대한 개념도 달랐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느낀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서 가장 부러웠던 거는 돈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돈을 쫓을 필요가 없죠. 이미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돈이 따라오거나 돈의 길목에서 기다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월급과 내 집 마련, 노후 고민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돈을 쫓아다니고 돈이 된다는 곳에 몰려다닙니다. 그렇다고 돈을 버는 경우도 많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돈을 쫓아다니기에는요,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죠. 그러면서 고수익까지 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부족했던 돈을 사업 또는 투자해서 한 방에 벌길 바래요. 부자들도 과거에는 그렇게 간절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미 돈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젊을 때 소중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들, 건강이나 시간의 소중함처럼 그들은 돈에 대한 소중함보다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언하는 걸 들어보면은 어쩌면은 돈이 부족해서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조언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쫓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꿈을 쫓아라,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택해라, 이런 말들 좋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간절한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나중에 해주면 더 좋은 조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말을 해주면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려면요, 돈보다 하고 싶은 것을 해봐라,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서 후회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지금 돈을 모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주원규 PD의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는요, 보통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모으고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뼈 때리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친분이 있는데 방송국 PD로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인터뷰 유튜버로 성장하고 지금은 인플루언서들을 교육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건물주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살아온 과정에서 고생이 많았었던 만큼 돈에 대한 생각은 또 제 생각이랑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를 바탕으로요, 제가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비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대학교나 기업 강연 갈 때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원래 예전 꿈이요, 야구선수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가 되는 거였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그런데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내가 재능러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접었죠. 당시 학교 선생님이 유난히 저에게만 칠판에 나와서 수학 해설풀이를 종종 시켰는데 여기에 재주가 있다라는 건 알긴 알았지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로로 택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 권유도 있었고 지인들이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니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꽤나 빨리 수학 과외라던가 학원 강사로 성공을 거두게 됐었어요. 그 덕분에 잉여 자금이라는 게 생겼는데 주식, 부동산, 재테크도 남들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2006년에 주식 투자 시작했었고요. 2007년 불장도 경험하고 2008년 리먼도 겪어봤습니다. 2006년에 부산의 남천 삼익 아파트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제가 매수하러 알아보고 2008년에 경매로 해운대구 빌라 여러 채도 살 뻔했었고요. 돈이 좀 모자라서 못 샀었는데 그래서 돈을 벌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래보다 호황장과 불황장을 한 번 더 경험해봤다라는 게 나중에 투자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거와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것을 택하라고 말해요. 그 분야 1등과 2등은요 수입이 큰 차이가 나요. 먹고 사는 게 문제라면 잘하는 걸 택해야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겠죠. 먹고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하고 싶은 거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의 성공 확률을 올리려면은 자기가 잘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면 될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모아서 최적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면은 무엇을 하든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을 거예요.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낭만을 찾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도 돼요. 그때쯤이면 아까 말했던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조언들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와닿기 시작해요. 아니면 본인이 그런 강연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석한 일인데 모두가 성공하는 세상은 없더라고요. 잘 산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없습니다. 남보다 잘 살려면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거나
재능을 물려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중3 때 제가 과학고 진학반에 있었는데 지역에서 공부 잘한다는 애들은 다 모였잖아요. 근데 딱 2명 과학고 갔습니다. 한 명은 정말 공부 잘 안하고 놀았는데 합격했고요.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교수예요. 한 명은 재능보다 노력파였는데 그때 별명이 공부하는 기계였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공부하더라고요. 고3 때 서울대 간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딱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천재라고 불리는 재능러들, 다른 하나는 3년 내내 쉬지 않고 공부하는 노력파들, 딱 두 부류였었어요. 결론은요, 애초에 우리가 태어난 출발선은 다르지만 노력과 꾸준함이라는 무기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다 보면은 기회가 오고요.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 유튜버인 저도 노력파에 속하죠. 저는 재능은 아니에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기회가 왔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뿐인 거죠. 그래서 더 겸손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인터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한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한 단어로 설명은 되는데 그 한 단어에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떠나요. 꾸준히는 재미가 없어도 해야 돼요. 몸이 좋지 않고 피곤해도 해야 돼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재능러들은 이거 못 참아요. 꾸준러들은 이걸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지점에서 이 꾸준러가 재능러를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준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남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못 견딥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로 실력이 안 좋아지는데 재능러들은 시작부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의 초반 성장 속도를 보면 꾸준러들은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면은 자신의 부족한 점이 느껴지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한 분야 한 분야씩 위축이 되는데 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위축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얻을 게 없어요. 저도 유튜브 말고 여러 분야에서 도전을 했었고요. 성과를 낸 경험이 있었는데 이 커져가면서 느낀 거는요, 남과 비교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루틴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꾸준히 노력하면서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고 성공하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간단하죠. 근데 하나하나 쉬운 게 없어요. 장점을 배합한다는 거는 자신의 자존감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거고요. 최적 분야를 선택한다는 거는 자신이 하고 싶은 꿈도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이겨내야지만 성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꾸준히 노력하는 건데요, 1등이 될 순 없지만 꾸준히 노력하면은 그래도 좋은 기회를 얻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만해도 안 되고 남을 질투해도 안 되고 자신의 루틴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성공 이후의 루틴 유지가 더 어려운데요, 지갑이 열리고 게을러지고 편하게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은 나는 재능러가 아닌 평범했던 사람입니다. 꾸준함으로 올라왔던 자리를 지키려면요, 부단히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리를 계속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재능러보다 꾸준러들이 더 롱런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적어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성공은 없고요,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영역도 없습니다. 단순히 꿈을 주는 달콤한 말보다는 솔직하게 돈은 이런 거야, 너가 쉽게 버는 거 없고 고생은 많이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평범한 너가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나온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는 주원규 PD가 쓴 책인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고 희망만 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본인이 바닥에서 고생하면서 성공을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다 읽어봤어요. 이 책의 표지에 명언 한마디가 있습니다. 살면서 돈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이 문구가 제일 확 와닿거든요. 정말 맞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필요한 순간이 딱 오거든요. 그때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좋은 대비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